SK 하이닉스의 암 공동 인수 추진 이런 이슈는 크게 기대를 많이 걸 필요가 없을까요?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될까요? 당신의 계좌를 변화시켜줄 투자의 신. 안녕하십니까, 이형수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또 반도체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반도체 기업인 암을 공동 인수하려고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암이라는 회사가 계속해서 인수합병 이야기가 나왔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원래 암이라는 회사는 영국 회사입니다. 영국 회사고요.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 칩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여러 IP가 필요한데요. 이 중에서 아키텍처, 아주 기본이 되는 아키텍처를 반도체 업체에 공급하는 칩리스 회사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팹리스는 칩을 설계해서 파운드리에 던져주면 이제 이게 생산이 돼서 나오는 거고요. 칩리스는 반도체를 설계하는 데 필요한 어떤 설계 자산들을 파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워낙 암의 어떤 이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회사들이 인수를 했다가 좀 좌절을 하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제 퀄컴이 원래 이제 인수를 하려고 했다가 계약금을 지불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왜 실패했냐면 암이라는 회사를 인수하게 되면 다른 팹리스 업체들이 그 독점적인 지위를 뺏기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퀄컴이 암을 인수하게 되면 퀄컴이 팹리스 생태계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라는 게 어떤 전 세계 규제 당국의 생각이었고요. 이번에 엔비디아가 또 인수를 추진하다가 결국 또 드롭됐죠. 똑같은 이유입니다. 특히나 중국에서 인허가를 안 내줬거든요. 그 기업 합병 이제 승인 심사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준 거죠. 그래서 또 실패가 됐고요. 이번에는 또 SK하이닉스하고 컨소시엄을 맺어서 또 인수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암의 대주주는요, 우리 손정희 회장,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이제 지금 대주주고요. 소프트뱅크가 이제 자금 여력이 없어서 좀 암을 매각하려는 생각이 계속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지금 IPO를 해서 또 자금을 유치하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암은 반도체를 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정확히 어떤 회사인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제 컴퓨팅의 어떤 큰 두 갈래가 있습니다. 시스크라는 컴퓨팅 방식이 있고요. 리스크라는 언어 방식이 있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크는 우리가 그동안 쓰오던 인텔 칩, 우리 그동안 컴퓨터에 쓰오는 이제 칩들이 다 시스크 방식이에요. 파워풀한 어떤 연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직렬 처리 방식입니다. 여러 명령을 내리면 제일 먼저 던져준 것부터 하나씩 처리를 해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 사무실에 부하 직원이 있는데 정말 석사, 박사급 아주 우수한 인력이 두세 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명령을 내리면 먼저 던져준 것부터 하나씩 처리하는 거고요. 리스크라는 방식은요, 좀 효율적으로 해서 전력 소모를 적게 하는, 자주 어떤 내리는 명령은 좀 빨리빨리 되게 하고, 자주 내리지 않는 명령은 느리더라도 좀 이제 전력 소모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춘 방식인데요. 원래 암은 리스크 방식의 어떤 기본적인 아키텍처를 제공하는 회사고요. 예전에 애플하고도 또 탄생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회사고, 옛날에 영국에서 컴퓨터를 보급시키자라고 해서 뉴턴 프로젝트라는 걸 진행을 했었어요. 그때 아콘 컴퓨터라는 회사하고 이제 애플이 이렇게 같이 해서 만든 게 어드밴스드 RISC 머신, 이렇게 이제 바뀌어서 암이라는 회사가 된 거고요. 이게 이제 모바일 시대가 되면서 이제 칩 설계, 모바일 시대에는 당연히 배터리를 쓰기 때문에 저전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전력 칩 설계를 하는데 필요한 IP를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독점 기업이 된 거죠. SK하이닉스의 암 공동 인수 추진 이런 이슈는 크게 기대를 많이 걸 필요가 없을까요?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될까요? 예상외로 SK하이닉스가 이런 것들 되게 잘하거든요. 일례로 보면 우리 그 인텔의 낸드 플래시 사업을 인수를 했는데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각국의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매끄럽게 잘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도 있는 거죠. 이제 지정학적인 어떤 정치적인 이슈도 있는데 미국하고 중국은 굉장히 으르렁거리면서 맞서지만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한국이 굉장히 회색지대에 있으면서 그죠? 이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양다리를 걸치면서 그 사이에서 좀 실리를 취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 데다가 좀 희망을 거는 것 같아요. SK하이닉스가. 그렇기 때문에 독자 인수보다는 컨소시엄을 해서 규제 당국의 우려 포인트들을 좀 완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이슈를 통해서 영향이 갈 만한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아마 뭐 이거는 직접적인 영향은 뭐 국내 기업한테는 없을 거고요. 지금 삼성이 파운드리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런 ARM 같은 기본적인 아키텍처 IP도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IP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또 이제 팹리스하고 파운드리 사이에서 뭔가 또 이렇게 중개해주는 디자인 하우스들이 되게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쪽 생태계들이 좀 커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도 칩리스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제 칩셋 미디어라는 회사가 있고요. 이제 비디오 IP를 주로 칩 설계하는 회사에다 파는 회사고, 이제 항상 이렇게 M&A 시장에서 좀 이제 각광을 받는 거고, 그리고 이제 AD 테크놀로지나 코아시아 같은 회사들은 이제 디자인 하우스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쪽이 좀 M&A가 활성화가 되면 그런 산업도 주목을 받을 수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많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